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배울 내용이 많지 않아서, 근데 우리 지금까지 많이 배웠죠? 한번 처음부터 쭉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시작 언제? 그 전에 선사시대라고 구석기 시대가 있었죠. 자, 구석기 시대 완전히 옛날 시대라서 이때는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사는 정착 생활이 안 하고 이동해서 살았죠. 주로 동굴에서 살았고 사냥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이때는 돌을 어떻게 했어요? 그저 깨서 한 뗀석기를 사용했다고 우리가 배웠죠. 이렇게 쭉 가다가 약 기원전 만년에 드디어 신석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신석기 시대는 뭐였어요? 네, 돌을 갈아서 만든 간석기가 사용했죠. 이제 신석기 시대는 드디어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면서 무슨 생활을 했다? 정착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농사가 주가 아니라 역시 뭐예요? 왜냐하면 농사가 많이 뿌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당시 농사는 그저 씨앗을 뿌리고 거둔 수준입니다. 거둔 수준이기 때문에 농사 생산량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로 농사 이외에 다른 것으로 많이 의존했는데요. 가장 만만한 뭐예요? 조개 줍고 물고기 낚는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강가 근처에서 많이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학교 근처 저기 암사동에 있는 암사동 선사의 육지가 있죠. 자, 쭉 가다가 드디어 뭐예요? 청동기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 청동기 시대는 드디어 생산이 많아지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서로 가지려고 싸우는 뭐가 시작됐어요? 계급 사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때 대표적인 유물이 바로 뭐였어요? 고인돌이었죠. 자, 기억나나요? 이렇게 생긴 거. 자, 청동기 시대에 고인돌이 있었고요.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뭐가 설립돼요? 고조선이 건국됩니다. 자, 고조선이 건국되는데 우리 고조선 건국 대표적인 거 뭐가 있었어요? 단군 신화 있었죠. 자, 뭐예요? 하늘을 섬기는 부족이 내려와서 곰을 섬기는 부족과 호랑이를 섬기는 부족이 같이 하려고 했는데 다 쑥과 마늘만 먹으라는 시련을 줬죠. 그래서 호랑이는 버티지 못하고 곰만 시련을 이겨냈다. 그래서 나라를 세웠다. 둘이 결혼해서 지도자 이름이 뭐였다? 단군 왕검이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고조선이 건국하고 쭉 하다가 결국 고조선도 어떻게 해요? 중국 한나라의 침입에 의해서 고조선이 멸망하죠. 그 후에 드디어 뭐가 설립돼요? 삼국시대가 드디어 시작하게 됩니다. 자, 삼국시대 국가 뭐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죠. 고구려의 특징,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쐈죠.
그리고 북쪽에서 영토를 많이 넓힌 국가였습니다. 백제는 뭐가 주였다? 해상 무역이 주였다. 그래서 얘네들은 뭘 잘 탔다? 배를 잘 탔다. 신라는 삼국 중에서 제일 약하지만 어떻게 결국 삼국을 통일했다. 특유의 뭐를 통해서 화랑제도라는 지금으로 치면 스카우트 같은 제도를 통해서 발전시켰다 했습니다. 자, 볼게요. 연표 계속 갑니다. 자, 삼국의 전성기 제일 처음 전성기는 어느 나라? 4세기경 백제의 전성기. 자, 지도 익숙해져야 돼요.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도 할 때 색깔 있는 볼펜을 쓰면 매우 편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말하진 않았지만 백제 밑에도 만이라는 나라도 있고 매우 복잡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설명하면 너무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설명 안 한 거예요. 4세기 백제의 전성기 시대 왕 누구? 근촉왕. 어떻게 해요? 영토를 많이 했죠.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요서지방도 갖고 산동지방도 갖고 일본에도 문화를 전해주고 전포하고 고구려는 물리치고 백제의 전성기였죠. 근초고왕 때입니다. 5세기는 누구의 전성기? 고구려 전성기. 대표적으로 무슨 왕? 장수왕. 대표. 오늘따라 이렇게 중국 반도가 안 들어가면 중국이 잘 안 그려질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 자, 고구려 전성기 어땠어요? 이쪽 북쪽으로 영토를 계속 뻗어나가고 남쪽은 어떻게 해요?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유역을 확보하고 신라를 도와 일본을 격퇴하기 시작합니다. 자, 고구려 전성기 바로 어디를 확보했다고요? 한강 유역 확보.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바로 기록이 있었죠. 기록부 비석 대표적인 게 광개토대왕릉비. 그리고 중원 고구려비 이런 비석에 업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구나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6세기는 신라의 전성기. 바로 무슨 왕? 진흥왕. 고구려,
백제, 신라. 자, 어떻게 됐냐면 신라가 너무 힘이 약하니까 백제와 손을 잡고 고구려를 공격해서 이깁니다. 그 다음 다시 신라가 백제랑 싸워서 영토를 차지하게 됐죠. 이게 신라가 영토를 이렇게 확장하게 됩니다. 역시 어디를 확보했다? 한강 유역을 확보했다. 얘도 진흥환 순수비 같은 비석을 통해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왜 한강 유역을 확보하려고 했을까요? 한강 유역은 첫 번째 바로 농사가 잘 되는 지역. 자, 농사가 잘 되면 그만큼 먹고 살기 편해지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을 꼭 차지하고 싶었고요. 또 두 번째로 중국과 무역을 위해서. 실제로 한강에서 중국과 무역이 매우 편했기 때문에 한강 유역을 꼭 점령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삼국 중에서 가장 힘이 약한 신라가 중국의 뭐랑 동맹을 맺는다고요? 나당 동맹을 맺죠. 그 전에 바로 수나라랑 어디랑 싸운다고?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랑 고구려랑 전쟁을 하게 되죠. 누가 이긴다? 고구려가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수나라가 멸망하고 그 다음 나라인 당나라랑 고구려랑 치열하게 싸우게 되죠. 자, 그런데 신라와 동맹이 신라가 밀리게 되자 어떻게 신라는 중국에는 당나라랑 동맹을 맺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나당 동맹이죠. 나는 신라, 당은 당나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백제를 멸망시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역시 고구려도 멸망시키죠. 다음 쳐들어온 당나라랑 싸워서 어떻게 해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어떻게 해요? 장점은 첫 삼국 통일이지만 단점은 우리나라 영토를 전부 통일이 아닌 부분적 통일이었죠.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다음 이 고구려 유민들이 북쪽에서 무슨 나라를 세운다고 발해가 건국됩니다. 자, 이렇게 북쪽엔 발해, 남쪽엔 신라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신라가 드디어 어떻게 해요? 서로 분열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호족이란 세력이 등장하면서부터 신라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가 생각하면서 다시 뭐가 설립된다? 후삼국 시대가. 아이고,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때 무슨 세력이 있다고? 지방에서 스스로 세력을 키워서 인정받는 호족 세력이 등장하게 되죠. 이때 호족 세력 중 제일 힘이 셌던 게 바로 군인 출시였던 옛날 백제 땅에 나온 나라에서는 후백제의 견훤, 그리고 북쪽의 나라를 세운 후고구려의 궁예. 자,
후고려 국유는 나라 이름을 태봉으로 바꾸고 하다가 궁예의 폭정으로 인해서 국유가 물러나고 왕건이 됩니다. 나라 이름도 뭐로 바꾼다? 고려로 바꾸죠. 삼국이 열심히 하다가 신라가 항복하면서 멸망하고, 자, 왕자들끼리의 내란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호백제 멸망하고, 고려가 삼국통일 합니다. 삼국통일. 자, 고려가 삼국을 통일하고 드디어 고려 시대가 시작됩니다. 자, 고려 목적 뭐였다고요? 옛 고구려 땅 찾기. 그래서 이름도 고구려에서 구를 뺀 고려였죠. 옛 고구려 땅 찾기. 하지만 만만치 않았죠. 바로 북쪽에선 무슨 나라가 있었다? 요나라라고 거란이 세운 나라가 있었다. 그래서 거란과 세 차례에 걸쳐 전쟁을 벌이게 되죠. 수도가 함락시켰지만 결국 거란을 이기게 되죠. 다음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랑은 전쟁을 하지 않고 친하게 지냈는데 이때 뭐가 쳐들어온다? 바로 몽고가 쳐들어오죠. 자, 이 중간에 뭐가 있는데 이 중간에 하나 빼먹은 거 딱 하나만 설명할게요. 자, 고려는 전통적으로 무신들이 있었습니다. 자, 무신들은 군인, 문신들은 문관들이에요. 자, 근데 무신 중에서 군인들을 천대했습니다. 오죽하면 군인들은 그냥 신분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거의 경원순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문신 중에 새파랗게 어린 사람이 무신, 지금으로 치면 장군인 사람의 수염을 불태웁니다. 그래서 열받아서 이 수염을 불태운 사람의 뺨을 때립니다. 그러자 수염을 불태워서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불을 붙인 사람이. 감히 무신 주제 문신의 뺨을 때려? 결국 무신이 화가 나서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문신을 쫓아내고 무신 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로 이 무신 정변은 쭉 이어지다가 몽고와 화친을 맺으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몽고가 쳐들어왔어요. 자, 몽고가 쳐들어와서 이겼어요, 졌어요? 이기지도 않고 지도 않았습니다. 왜? 어디로 도망갔다? 강화도로 도망갔다. 강화도로 도망가는 동안 어떻게 전국은 다 불타고 있었죠. 결국 보다 못해 고려가 강화도에서 나와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 원강점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원나라는 우리나라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시킵니다. 수많은 재물을 바치라고 그러고 심지어 여자도 바치라고 할 정도로 사람까지 어마어마한 재물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을 쳐들어가려고 두 차례 걸쳐 쳐들어갔지만 실제 태풍에 의해서 실패하고 말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배운 게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었습니다.